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FOMC도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강력했던 이 우리 시장을 흔들 법했던 이슈들이 슬그머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SVB 사태로 인해서 CS까지 넘어가면서 여러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뭐 예금들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CS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UBS에서 인수를 했죠. 네, 그래서 일단락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다른 은행들로 이제 전이되는 거 아니냐,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일축했습니다. 예금 우리가 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사태가 온다라고 하면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에서 구제금융을 할 때 지원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나가는 이슈고,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 차례 부작용이 나오는 건데, 그 부작용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이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특수한 은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은행이죠? 어떻게 보면 성향이 벤처 캐피탈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이 이름 그대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들, 이런 성장주들에다가 자금을 마구 빌려준 거예요. 공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고, 미국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JP모건이나 이런 은행들에는 전혀 거의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락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존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기존 시장은 어때요? 작년까지 3대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떤 악재? 미국의 강력한 긴축, 그리고 중국의 봉쇄,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요 세 가지 이슈. 러시아의 전쟁 빼고는 다 이제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상반기면 금리 인상은 끝난다. 지금까지도 금리 인상을 뭐 추가적으로 목표치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과도한 금리 인상을 이제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발표된 상황만 듣고 보면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반기면은 금리 인상은 정말로 끝나는 게 확정이다.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면 끝난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물가가 좀 더 빠르게 안정화가 되면 더 좋겠죠. 5% 초반 혹은 5%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혀 걱정이 없어지는 구간으로 가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니까요. 5% 아래쪽만 돼도. 그리고 현재 금리보다만 낮아져도 우려감은 크게 희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미국발 이슈,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은 봉쇄를 이미 해제를 했고 공장 가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미세먼지를 날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은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이 제대로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스크를 벗는 시대까지, 노마스크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쟁 하나 남았는데, 미국에서만 중재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시진핑이 나섰죠. 물론 시진핑이 나선다고 바로 중재가 되면 그것도 모양이 이상합니다. 대신 고려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중재를 하고 중국에서 중재를 해서 양쪽 면이 살게끔 중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쟁 부분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거나 뭐 휴전 정도는 진입할 가능성이 이제는 좀 보이지 않겠느냐. 그냥 둘이 협상하러 놔두면은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둘이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러시아는 본인들이 침략했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억울한 입장이니까 보상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니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된다. 이 부분만 해결되면 된다. 불확실성이 있는 건 전쟁뿐이다. 가만 놔두면은 몇 년이고 할 테니까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등 주변 국가들이 중재를 하면은 조금 더 모양이 예쁘게 다듬어지지 않겠느냐, 마지못해서 중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까지도 나서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더 좋은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시황 내용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도 최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박스권 이탈했는데 이거 이탈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 차례 이탈할 수 있다. 이게 한 번 이탈했다가 뭐 살짝 더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중바닥을 그릴지 아니면 이탈한 다음에 회복되고 바로 올라갈지 이건 봐야겠지만, 제가 이탈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단이 2400인데 2400 흔들어도 된다. 흔들 수 있다. 흔들게 되면은 오히려 회복하는 순간이 추가적인 상승 도약을 위한 마무리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500포인트 계속 못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했다가 추진력을 이용해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아래쪽에 있을 때 불안했던 건 무엇이냐? 딱 하나. 외국인들이 주식을 죄다 갖다 팔거나 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코스피 주식만 11조 이상, 11조에서 12조 사이를 지금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넘는 금액, 12조 가까운 금액을 쇼핑을 해서 담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무한정 내려가면 손실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이 주식부터 처분했을 텐데 안 한다라고 했죠. 그럼 외국인들이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실리콘밸리 사태에 대한 대응은 선물 옵션으로 했다. 이 파생 상품으로 해서 작은 비용, 적은 비용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높여가지고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뭐 하루 만에 18,000계약을 매도하는 이런 상황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우려감 다음 날부터 해서 3분의 1 다시 환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하면은 3월 만기일부터 해가지고 6월물 3월 만기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3,000계약 정도 매도해요. 지금 이제는. 그러면은 3,000계약이면은 순식간에 오전장에도 뒤집힐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다. 자,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5,756계약을 매수를 했죠. 3,000계약? 순식간이에요. 5분 정도면은 정말 마음 먹고 먹으면 5분, 10분 정도면은 매수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3만 계약이면 문제가 되는데 3,000계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게 매수로 전환돼서 3만 계약 매수가 되면은 고점 돌파는 거의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확실하게 2,400을 제압하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으면은 더욱더 신뢰도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도 이제 나쁜 게 없어요. 수급이 전체적으로 좋아요. 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은행의 유동성 문제 그리고 예금에 대한 보호 우리가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아, 이 사태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구나 정도로 사람들이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후에 뭐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문제는 이제 슬슬 봉합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수급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지금 선물, 주식 다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수급 방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그럼 어떠냐? 코스닥은 뭐 하단을 이탈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최근에 이 구간에서 코스피가 박스권을 그릴 때 코스닥은 뭐 했습니까? 저점에서 올라와서 저항을 돌파해서 키높이 맞추기 하러 올라온다라고 설명드린 그대로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쉬어갈 때도 기존에 올라와서 횡보하던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하루 정도 이탈했다가 다음날 바로 회복했죠. 지금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나쁩니까? 제가 볼 땐 나쁠 게 없습니다. 나쁠 게 없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지금 시장 두려워할 필요 없이 더욱더 여러분들이 정진하셔야 되고 매매에 임하셔야 되고 내가 소외주를 들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수익률이 시원찮다 혹은 손실 구간에서 자꾸 추가 손실을 만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시장 누릴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 있는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로 교체하셔야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교육해드리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란 톡방 입장하셔야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서 갖다 대기만 하면은 영어 링크 뜹니다. 터치해서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이죠. 4989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카메라 어플 대고 4989 입력해서 지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 주도주를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주도주들 어떻게 매매했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하이드로리튬입니다. 이름에서도 느낄 수 있는 리튬 관련주죠. 리튬 관련주의 대장은 뭐다? 금양 그리고 미래 나노텍이다. 금양은 콩고의 리튬 광산 MOU, 미래 나노텍은 자회사 미래 첨단 소재의 수산화 리튬 공장 증설 확대.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종목이 대장주고, 그리고 하이드로리튬이나 이런 어반 리튬 같은 종목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받치고 올라도 후발주 정도는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핵심은 금양을 트레이딩하는 것이고 미래나노텍을 트레이딩하는 것이고 하이드로리튬은 후발주로 봐야 된다. 여러분들 금양 이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어서 신규 매수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대안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하이드로리튬 25,000원. 바닥권에서 못 올라오고 이렇게 있는 구간에서 사실은 18,000원에 매매를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구간이에요. 저희가 기존에도 저 지지선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이중바닥, 사실 변동성이 작으니까 그냥 횡보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짧은 이중바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두 번째 지지력 테스트가 나왔죠.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더 좋은 종목 금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 하지만 괜찮다라는 거예요. 후발주 중에서 22,000원을 넘어야 이 종목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데 25,000원 구간, 2만원 전후 구간이면은 너무나도 나이스한 가격권이다. 최저점은 아니어도 충분히 우리가 무릎은 아니고 복숭아뼈 정도 되는 가격권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오래나 걸렸습니까?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63.17%. 63.17%. 이거 보름도 안 걸렸습니다. 보시면은 5거래일 있고 2주도 안 걸린 거죠. 금방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63%라는 수익률. 여러분들이 왜 주도 섹터를 보셔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거기에 매수 타이밍마저 저 발바닥에서 사면 가장 좋겠지만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발바닥에서 사기는 어렵다. 그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했는데 복숭아뼈 정도로 낮은 가격에 샀으니까 가격 또한 너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이드로리튬을 이렇게 60% 이상 수익률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역시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돈줄 종목이었죠. 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자, 최근에 2차전지주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은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금양 같은 종목이 있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가 있을 겁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해서 계속 이슈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크게 나온 얘기가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얘기 나오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톤당 1억을 돌파해서 리튬 관련주가 움직인 것처럼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으로 해서 재사용을 하면은 그만큼 아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비싼 원자재를 다시 구매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여러분들 계좌에서도 최고의 탑픽 종목 중 하나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에코프로 135,000원. 어제 제가 개장초 방송 밀키트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자, 10만 원대를 1층이라고 표현하는데 13만 원대에 우리가 포착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47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4층 중후반까지 올라간 거예요. 계단을 반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82.59%.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했다. 조금만 한두 발짝만 더 갔으면 300%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장 주도주가 이런 겁니다.
올해나 걸렸습니까? 이 종목 2월 2일에 교육해드렸죠. 어디까지? 3월 16일. 그러면 한 달 2주 정도 걸린 겁니다. 2월이 짧기 때문에 사실 한 달 2주도 안 걸린 거죠. 2월 짧은 것까지 다 포함해도 한 달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한 달 2주인데 282.59. 시가총액도 최상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에코프로. 핵심 관련 쪽이고 바닥권에서 출발할 때 복숭아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돈줄 종목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돈줄 종목을 나는 정말 사고 싶은데 정말 손이 안 나갑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아침 이렇게 7시부터 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개장 초부터 해서 보시면 되는데 손이 잘 안 나가요. 저는 실천이 잘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편리한 게 있죠. 저 인간 이재선 돈줄 선생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내 손 안에서 바로 어플만 탁 켜면 이렇게 포착이 되는 종목 검색기 확인이 되시죠? 돈줄 선생의 세력 수급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 같은 경우 얼마? 4,715원. 아침에 5.72% 상승한 구간에서 거의 갭상승한 구간에서 우리가 포착을 해드렸습니다. 몇 시에? 9시 4분에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검색기를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 어느 구간인가 봤더니 갭상승 딱 나오자마자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오르기 전에. 이 정도면은 거의 바닥 수준인데 발바닥이 여기라고 치면은 복숭아뼈 맞겠죠. 복숭아뼈 당일날 매수에서도 큰 수익을 얻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77.09% 7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이것도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렸죠. 금방 수익이 발생을 한 겁니다. 자, 돈줄 선생이 인간 돈줄 선생이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는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 있을 때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가 이중바닥입니다. 여기가 발바닥입니다. 알려드리는 것을 제가 교육해드리는 내용이고, 대신 바닥권에 있을 때는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오면 횡보를 할 수 있겠죠. 싸게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포착을 하면. 그런데 이 AI가 포착해주는, 인공지능이 포착해주는 이 검색기가 여러분들께 딱 종목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순간이 급등 시작 포점이라는 거예요.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따라 하시면은 77.09%를 2주 만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검색기 받으셔야겠죠. 자, 이런 검색기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나도 한번 이용해보고 싶어 하시면은 저희가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드리고 있죠. 지금 버전 업그레이드 딱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AI가 이번에도 챗 GPT 버전 4가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번 AI가 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시장이 조금씩 변화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저희도 AI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받아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셔야죠? 바로 위에 있는 샵 3989 핸드폰 문자 딱 켜시고 받는 사람의 샵 3989 번호 누르시고요. 내용에 이재선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보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버전이 바뀌는 기념으로 해서 선착순 딱 30분께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30분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 이름 이재선 본문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종목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사마알미늄입니다. 사마알미늄 또한 종목 검색가 3%, 3.13%에 포착을 했습니다. 가격은 42,850원이죠. 3월 15일 9시 10분에 포착을 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마알미늄은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매수 포착 이후 정말 딱 시초가 부근이죠. 시초가 부근에서 매수를 했더니 당일날도 너무나도 멋진 수익률. 그리고 나서 쭉 딱 일주일 만에 77%, 77.13%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갔죠.
여러분, 종목 검색기가 이렇게 보시면은 인간 돈줄 선생, 인간 이재선이 포착해드린 거는 바닥권에서 더 싼 건 맞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느껴지시죠?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에코프로처럼 너무나도 주도주로서 활약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 아니면은 속도가 조금 더 빠른 거는 이 AI 돈줄 선생, AI 이재선이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AI 스페셜로 여러분 버전이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AI 종목 검색기 받으실 분들 딱 30분입니다. 문자 이 시간에만 된다. 그리고 선착순 30분이니까 자, 보내시면 됩니다. 핸드폰 켜시고 받는 사람의 샵 3989 그리고 내용에 이재선 혹은 돈줄 혹은 검색기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인간 이재선이 교육해드리는 첫 번째 돈줄 종목 시간입니다. 자, 지금 친환경 관련주를 조금 보셨죠? 리튬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쭉 한번 훑어서 우리 돈줄 검색기의 역할까지 보셨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종목은 2차전지 소재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순수하게 2차전지 소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CNT 도전제를 통해서 유럽의 노스볼트에 공급은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원래는 또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뭐 소재 규제 풀겠다라고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복구하겠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가장 먼저 3대 소재를 규제했는데 그중에 포토레지스트의 국산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 이번에 K칩스 통과되는 것 수혜받고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충전 인프라, 두 번째가 주행 거리, 그리고 세 번째가 뭐 가격. 뭐 순서는 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주행 거리인데 이 주행 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뭡니까?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일단은 현재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 중에 실리콘 응급제 아닙니까? 자,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여러분 생각만 하셔도 실리콘 이렇게 열을 가하고 나면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어가 안 되면은 폭발하면서 화재 위험이 나오는 겁니다. 배터리 폭발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실리콘 응급제 제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 여기에 이 제어를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자, 이 기업이 그 CNT 도전제까지도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쪽에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의 대장주 삼성전자에서 직접 투자한 기업 2016, 2017년에 직접 투자한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2차전지 소재까지도 생산을 해서 유럽의 노스볼트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죠. 지금 현재 31,150원인데 보시면은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최근에 조금 오르는 척하다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이 31,150원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봐도 밀려있고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는 구간 아닙니까? K취수법 통과되고 CNT 도전제 예를 들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공개해드리고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죠. 그에 해당되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 지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자, STO 관련주 그리고 NFT 관련주로 유명한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NFT 관련해서 메타버스와 NFT 관련해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대장으로 해서 멋지게 상승한 이후에 하락도 대장으로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상승한 이후에 하락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중간에 사신 분들도 곡소리 날 정도로 손실이 큰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아예 안 보고 있다가 최근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1,100원이면 이 정도면 무혈입성이다. 물려도 들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이슈 한 번만 나와도 이렇게 살짝 밀려도 다시 금방 올라옵니다. 라고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11,100원. 다시 봐도 너무 싼 가격 아닙니까? 이슈는 다 나오고 악재는 다 나왔어요. 심지어 위믹스의 뭐 상장 폐지 얘기까지 나오면서 뭐 갭으로 떨어지고 급락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안 밀리는 거 우리가 확인됐죠. 어디서? 10,000원 구간에서. 그러면은 11,100원 구간이면은 가장 싼 발바닥 구간 아닙니까? 아까는 제가 복숭아뼈에서 알려드렸다라고 했는데 이번엔 진짜 발바닥 구간에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싼 가격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120%. 복숭아뼈에서 샀더니 한 77% 정도 났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한 수익이었는데 발바닥에서 샀더니 세 자릿수를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싸게 사기 위해서는 주식의 지지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지지선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저희 노란톡에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런 거 카메라 어플 이런 거 어렵다 하시는 분은 문자 보내세요. 문자로 검색기 말고 노란톡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아니면 교육 이렇게 보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됩니다. 요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받는 사람의 샵 3989 그리고 이재선 적으시면 되겠죠. 혹은 노란톡 적으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서 안내가 다 갑니다, 여러분께. 자, 종목 검색기 다시 한번 봐야겠죠. 우리 불기둥 검색기가 얼만큼 유용하고 기특한 녀석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돼요. 자, 갤럭시 IS는 같은 이슈예요. 위메이드맥스는 인간 돈줄 선생, 인간 이재선이 포착을 해서 발바닥에서 알려드린 거고 갤럭시 ISM은 AI 이재선, AI 돈줄 선생이 포착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을 돌파하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8.71% 2,185원에 포착한 것을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래 대금까지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20위권 안에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저희가 매직 계산기로도 상한가 들어간 부분에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도 명확하게 알려드리죠. 어디서? 저희 노란톡에서. 교육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상한가 들어간 거 당일날 뭐 바로 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당일날 상한가뿐만 아니라 93.59%. 물론 발바닥에서 산 120%에 못 미치지만 여러분 93%면은 그리고 이게 올해나 걸렸습니까? 한 달도 안 걸렸잖아요. 한 달도 안 걸렸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으면 한 달인데 약 한 달 약간 안 되는 구간 동안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올렸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4,895원 가격 굉장히 싼 구간이고 이제 출발하려는 구간이다. 여러분들이 올 초에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연말에 핑거스리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설의 불기둥 종목입니다.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초반에 잡았을 때부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이슈면은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인수하는 이슈가 있었죠. 이 정도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설의 불기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첫 번째 전설의 불기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아직 수익률이 30%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200% 넘었죠. 지금은.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유비케어 어떤 개념으로 보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2의 핑거 스토리를 사고 싶다면 이 종목을 보라. 왜? 아직 로봇주는 많이 올랐는데 아직 출발 안 한 CS 관련주다. 디지털 헬스케어 이번에 CS 핵심 화두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도 원격 진로 쪽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긴요. 인간 이재선이 이렇게 바닥에서 알려드리니까 그 후에 며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종목 검색기 AI 이재선이 떡하니 포착해드리죠. 4.55% 6,670원에 딱 포착을 해드립니다. 6,670원에 포착해서 어떻게 됩니까? 54.44. 역시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55%나 수익이 났죠. 그런데 AI 이재선이 포착하니까
이 기간, 2주가 조금 넘는 기간을 아낄 수가 있죠.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수익은 낮지만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AI제선이 포착한 이 순간이 급등의 시작 포인트였다라는 거. 타이밍을 원하신다? 주식은 종목을 사고 파는 것도 맞지만 같은 종목이어도 누군가는 SK하이닉스를 매수해서 30% 손실인데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 30%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이닉스가 잘못해서 손실입니까? 하이닉스가 잘해서 수익입니까? 아니죠. 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은 그 종목의 타이밍을 매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 어떻게 하신다? 인간 이재선과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으로 오시면 되고 AI 이재선처럼 이렇게 딱 오르는 절묘한 타이밍을 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착순 30분입니다. 문자 샵 3989 받는 사람에다가 번호 샵 3989 적으시고 그리고 내용에다가 이재선 혹은 검색기 적으시면은 저희가 30분께 무료로 지금 제공해 드립니다. 그것도 버전 업데이트된 더 좋은 검색기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인간 이재선의 두 번째 바닥 종목을 보실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만 보셔도 차트만 보셔도 너무나도 아래쪽에 싸게 내려와 있는 종목이죠. 자, 기존에도 저점 구간은 어디였다? 15,000원 구간이었다. 15,000원 구간 정도면은 저점을 형성하는 종목이고 콘텐츠주. 지금 드라마, 영화 볼 때 여러분들 특수효과 없이 진행되는 드라마나 영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인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진만 찍어도 사진도 보정을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정 안 하겠습니까? 특수효과 안 입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데 눈으로도 즐거운 현상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 겁니다. 이 특수효과를 하는 기업, 이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금은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 심지어 15,000원도 하회에서 아래쪽에 있죠.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시다가 수급이 들어올 때 보시면 돼요. 그 수급이 들어올 때 보시면은 시간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AI 돈줄 선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죠. 문자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지금이 너무나도 바닥권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종목명은 잠시 후에 이 방송 끝나면은 저희가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어디서? 노란톡에서 말이죠.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입장하기 나는 직접 입장하는 거 어렵다. 나는 그냥 누가 주소 알려주면 좋겠다.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3D 카메라 관련주, 3D 카메라 센싱의 최고봉. 2016년부터 지금 2023년인데 2016년부터 VR 관련주, 가상기기 관련주 이쪽으로 계속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뽐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이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이면 뭐가 나옵니까? 6월이면 애플의 MR기기가 나오죠. 혼합현실기기가 이제 나옵니다. VR을 넘어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가현실 합쳐진 혼합현실기기가 이제는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플에서 시장에 진출하면은 대중화가 일어나는 게 빨라진다라는 거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이 3D 카메라 XR 기기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됐나 봤더니 이거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벌써 100% 그냥 훌쩍 넘어간 기업이죠, 수익률이.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봤더니 최근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고점 찍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부터 해서 6월까지 보시는 거예요. 애플이 발표하기 전까지 이 관련주들이 한번 쓱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선익스템, 뉴프렉스와 함께 제가 3대 XR기기 관련주로 해서 여러분께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지금 또한 타이밍. 다른 종목들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너무나도 저점입니다, 바닥입니다라고 했다면은 이 종목은 너무나도 기간 조정을 오래 받아서 이제는 살살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고 심증을 말씀드리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교육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 좋은 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겠죠. 자, 종목명이 궁금하시면 오란톡 입장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링크 뜨죠. 여기 링크 터치하고 잘 사고 잘 파는 방법 4989죠. 4989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다. 지금도 막내연구원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을 테니까 막내연구원과 인사하시고 이 강의 끝나면은 저희가 또 40초짜리 쇼츠 영상 짧은 영상을 통해서 긴 영상 설명이 길게 들어간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테일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결한 걸 좋아하는 시대죠 요즘엔. 그래서 짧은 영상으로 교육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고 수익 많이 내시고 작년에 조금 서운했던 내 계좌 올해 다 복구하고 수익으로 혼쭐 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드리고 자, 마지막 코너니까 집중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HLB 불기둥. HLB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2023년에 유망주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이 크시다면은 원금을 회복시켜드릴 원금 회복주입니다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올해 내내 시가총액이 작지 않죠? 올해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일을 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기가 막힌 매도 포인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이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날이 최고점을 찍은 게 작년 추석 다음 날이에요.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 최고점을 찍는다. 이 최고점 찍는다는 말을 제가 여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34,000원 아래에서는 이 종목은 무혈입성이고요. 이 종목이 추석 연휴 때까지 들고 가시면 되는데 그때 뭐가 있느냐? 유럽의 에스모가 열린다. 네. 2023 에스모. 자, 올해 2022죠. 2022 작년이니까 2022 에스모가 열린다. 이게 뭡니까? 유럽 종양학회. 암에 대해서 항암제에 대해서 기술력을 뽐내는 그런 학회입니다. 자, 이 매년 발표되는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HLB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닙 이 표적 항암제가 캄렐리주막과 함께 간암 치료제로서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추석 연휴 다음 날부터 해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됩니다. 다음 날이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미리 온라인 교육이랑 이 풍문으로 들었어. 그리고 주식 투시경에서 교육을 다 해드렸죠. 그런데 사람이 언제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추석 연휴에 있기 때문에 이 에스모라 행사가 추석 연휴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불안하다 하시면은 연휴 바로 전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가장 비싼 날이 추석 연휴 다음 날이고 그 다음으로 비싼 날이 연휴 바로 전. 연휴 바로 전날 뭐가 있었어요? 초록 먼저 발표해서 전체 생존기간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지금 19개월대로 가장 좋은 1옵션으로 등극해 있는데 전체 생존기간이 19개월대라서 마에 20개월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간암 치료제는 말이죠. 자, 20개월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암 치료제 마에 20개월을 이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뚫어냈습니다. 얼마? 22.1개월.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지표 그리고 객관적 반응률 다 좋습니다. 완전간에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임상을 마쳤고 준비해서 NDA 신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프리-NDA 미팅 때도 준비만 잘해서 신청하면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얼마? 34,000원 아래면은 무혈입성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급 없이 이 아래까지 다시 내려왔네요. 28,000원. 29,000원 아래는 이거는 너무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원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까지도 강하게 표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순식간에 39.39% 상승을 했고 지금도 39,000원 이번 주까지도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저는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NDA 신청을 안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NDA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신약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언제예요?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왜 올랐습니까? 신약 허가 신청한대요. 언제? 5월에. 5월에 신청한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이래놓고 진짜 신청 안 하면은 정말 나쁜 기업인데 그럴 리는 없겠죠. 결과가 좋은데 왜 신청을 안 합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데 말이죠. 신청 당연히 해야죠. 5월에 신청한다. 그러기 위해서 유상증자까지 안정적으로 맞췄고 5월에 신청하면은 언제 나와요? 올해 안에 나옵니다. 보통 180일 이내에 나와요. 지적사항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180일 이내에 보통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11월 안쪽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올해 안에 FDA 승인을 받는 신약이 하나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몇 안 되는데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살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제가 높아지면서 하나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지지선 혹은 바닥권에서 사신 다음에 우리는 언제 매도한다? 34,000원은 지나가는 구간 이 아래는 무혈입성이라고 했고 첫 번째 저항이 39,000원이에요. 근데 39,000원 근처에 있어요. 지금 가격이. 사요 팔아요? 팔아야죠. 이건 줄이는 가격대잖아요. 더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줄였다가 밀리면은 요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모아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이렇게 거래량 실은 장대 항목 아니면 또 줄였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거래량 실은 장대 항목이 나온다. 홀딩. 39,000원 종가로 넘어가서 안착하는지까지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상황은 제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교육방에 들어오세요. 이 시간에 한 종목 한 종목 다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방송에선 또 제약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재미있게 또 풀어서 교육해 드릴 테니까 지금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실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방금 FDA 신약 허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이 신약 허가를 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이에요. 이 세노바베이트 같은 경우가 신약 허가를 받고 어느 정도는 상승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저는 장래가 굉장히 밝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에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안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수급이 빠져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내려가죠.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려면은 어딘가를 매도해서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장에 큰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가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6만 원 구간 정도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저렴한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종목을 살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HLB처럼 신약 개발에 성공한 기업 그리고 앞으로 성공할 기업들은 많이 나와야겠죠. 근데 성공할 기업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HLB처럼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받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본다. 그러면은 이 기업을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이 종목은 방송이 끝나고 바로 막내연구원이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교육받으시고 같이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올해 수익을 크게 내서 혼쭐 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바로 참여하시고요.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이번에도 바이오주예요. 왜 바이오주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조정 구간에는 여러분 바이오주 한 종목 정도는 담아가시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꼭 조정 구간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우주의 기운들 그리고 이슈들이 바이오 쪽으로 쓱 넘어오고 있어요. 순환매가 한번 돌 타이밍이 됐는데 그 순환매가 도는 게 어느 섹터로 가느냐 보다가 그중 하나가 바이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이 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장남에게 이 삼형제 기업 중에서 첫 번째 기업, 세 번째 기업을 맡겼고 차남에게 두 번째 기업을 맡겼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명을 아실 텐데요. 자,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너무나도 싸게 내려와 있어요. 이게 누가 이 기업이 30만 원 후반대까지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5만 원대에 있어요. 이 기업이 3, 4합병을 해야 되는데 3, 4합병의 발목을 잡고 있던 큰 이슈 중 하나가 분식회계 이슈입니다. 분식회계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뭐 때문에 찍혔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겠지만 아실 수 없겠지만 제가 심증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방송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심증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거는 가십거리로 나중에 교육할 때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고요. 자, 이 종목이 4년 동안 분식회계 조사를 받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4년 동안 열심히 10년치를 다 잔고를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다 털어서 먼지 날 때까지 털었는데 먼지조차 안 나왔어요. 먼지조차 안 나왔어요. 그래서 3, 4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이 3, 4합병 이슈가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년 이것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뭐 기업 합병을 뭐 진행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주분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갈 길이 먼데 계속 묶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성이 좀 둔화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작년에 매출액이 2조 원을 넘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항체의약품은 이 기업이 퍼스트 무버예요. 가장 선두주자에 앞서 나가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개척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기업의 램시마 같은 경우가 아직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오리지널 약품도 훨씬 더 잘 팔린다는 뜻이죠. 경쟁 약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은 조금씩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성은 좀 줄어들어요. 영업이익률은 좀 줄어들지만 아직도 50% 이상이라고요. 이 기업이 유럽에 진출에 성공하고 미국에 진출에 성공하고 이제 고부가가치 약품, 램시마 SC 같은 고부가치 약품, 유플라이마 같은 고부가치 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도 이제 나왔고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뭐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개씩 꼭,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는 1년에 한 1.5개 정도씩 FDA의 신약 판매 허가 승인을 받을 계획에 있는 기업입니다. 특허 만료일에 맞춰가지고도 계획을 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은 이제 한 5년 뒤면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글로벌 항암제의 지금 핵심이죠. 면역 항암제 핵심인 키트루다 같은 경우도 특허가 만료됩니다. 5년 남았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 기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계속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기업명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 중요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돼요. 자, 저희 노란톡 오셔가지고 QR코드 찍고 오셔도 되고요. 위에 샵 3989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이재선 보내주셔서 지금 입장하셔서 교육 받으시고 이번 주도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